trace determined plane 어디에 이 점이 위치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위상평면의 대략적인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race determined plane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제 블로그에 제가 글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trace determined plane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려면 위상평면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상평면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평면이라는 거는 선형 열린 미분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 커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집합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거기서 현재 시점에서부터 다음 시점으로 어떻게 솔루션이 진행될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놓은 그런 커브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솔루션 커브를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열린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로부터 고유값 고유 벡터를 계산하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페이지 플레인 형태가 결정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유값이 실수일 때, 복소수일 때, 그리고 중복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죠,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실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유 벡터 두 개가 나오고, 그걸 따라서 이 고유 벡터를 따라서 솔루션이 시간이 지날수록 원점에 가까워지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였고, 그리고 고유값이 복소수인 경우에는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때 이 복소수의 실수부가 음수이면 원점으로 향해 가는 수렴, 실수부가 양수이면 원점에서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회전을 한다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수부가 음수라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회전을 하고, 실수부가 양수라면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회전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복소수인 경우였고, 중근인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중복인 경우에는 하나의 고유 벡터를 중심으로 소련 발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고유값이 중복이더라도 고유 벡터가 독립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았고,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고유 벡터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의 고유 벡터를 중심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원점을 향해서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플레인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유값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값이라는 게 애초에 어떻게 나왔는가를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trace determinant plane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원을 생각해볼 수 있는 건데, 우리 고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얻었던 방정식이 뭐냐면 특성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값 고유 벡터가 갖는 원래의 정의로부터 특성 방정식을 어떻게 얻었더라?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의 행렬 A와 그리고 그 고유 벡터 V, 그 다음에 고유값 람다에 대한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게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니까.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봤을 때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은 오른쪽에 있던 여기 람다 V 있죠? 이거를 우리가 람다 IV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거냐면 람다에다가 여기 V1, V2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앞에 단위 행렬을 넣자는 거죠. 1, 0, 0, 1 이렇게 넣고 V1, V2를 해주면 이게 숫자로 치면은 숫자의 1이랑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원래 예를 들어 뭐 3이라는 숫자에 앞에 1이 곱해져 똑같이 3이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똑같이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행렬 곱을 해도 똑같이 V1, V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위 행렬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생긴 건.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 있는 람다 IV를 좌변으로 이항해 줍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식에서 람다 IV가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행렬과 여기 행렬이 차원이 같으니까 묶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V를 묶어줍니다. 여기 해놓고 보면은, 자, 원래 우리 행렬이 ABCD였다고 하면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식까지 일단 얻었다고 했을 때 고유 벡터를 찾기 위한 방법은 고유 벡터 V가 0벡터가 아닌 경우만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얘가 이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0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게 우리의 이 특성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풀어 생각해보면 AD-BC죠. 그래서 요거 곱한 거 빼기 요거 곱한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식이 이렇게 람다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람다 플러스 AD-BC는 0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의 고유 벡터가 0 벡터가 아닌 경우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여기 해를 구하면 그게 고유값입니다. 자, 여기 있는 A 플러스 D 다시 생각해 볼게요. 원래 행렬이 뭐였냐면 ABCD라는 행렬로 우리 가정했었어요. 자, A 플러스 D는 여기 두 개를 합한 거죠. 이 대각합을 우리가 한국말로 대각합이라고 하고 이걸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T라고 좀 이름을 붙이고, 여기 뒤에 있는 AD-BC는 행렬식이죠, 이 행렬에. 그래서 얘는 D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럼 근해 공식에 따라서 고유값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 제곱근 안에 있는 t제곱 마이너스 4d, 이게 2차 함수의 판별식이잖아요. 2차 함수 판별식 안에 있는 이 t제곱 마이너스 4d의 부호를 확인함으로써 두 고유값이 실수인지 복수인지 중근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위상평면의 고유값, 열린 미분 방정식의 고유값이 실수인 경우랑 복소수인 경우랑 중복인 경우에 형태가 완전히 특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여기 근해 공식 안에 있는 판별식의 부호다 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는 거고, 그 판별식 안에 있는 값이 트레이스와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트레이스 제곱 마이너스 4 디터미넌트가 양수이면 두 고유값이 실수, 다음에 트레이스 제곱 마이너스 4d가 음수이면 모두 복소수, 얘가 0이면 중복 고유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트레이스와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생각해 본다면, 트레이스에 제곱이 있다 보니까 트레이스를 x축에 놔주고 y축에 디터미넌트를 놔준다면 우리가 트레이스 제곱 마이너스 4d 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0이라고 한다면 얘는 d를 이제 y라고 놓고는 4분의 1 t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t를 이제 x라고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는 그런 곡선과 같은 매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트레이스와 디터미넌트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곡선을 기준으로 뭐 이게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우리 트레이스와 디터미넌트를 어떤 행렬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면 이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그거와 관계를 가지고 이 위상평면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스 디터미넌트 플레인, 트레이스 디터미넌트가 x, y축에 있는 플레인이고 그 위에 곡선이 이렇게 d는 4분의 1 t제곱 이라는 곡선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은 행렬의 트레이스와 디터미넌트 좌표를 구하면 이 좌표의 위치를 가지고 대략적인 위상평면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스 제곱 마이너스 4d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d가 4분의 1 t제곱보다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곡선보다 점이 위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얘는 복소 고유값을 갖게 되는 거고, 곡선보다 점이 아래에 위치하면 실수 고유값을 갖게 되고, 곡선 상에 점이 위치하게 되면 두 고유값이 중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race determined plane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대략적인 위상평면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자, 여기 있는 블로그 애플릿의 맨 위에 있는 맨 위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십자가 마크를 우리 이동하게 되면 여기도 행렬이 보이죠? 그러면 이 행렬의 트레이스 값과 디터미넌트 값이 시각각 변하게 되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위상평면의 모양이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스 디터미넌트 플레인 어디에 이 점이 위치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위상평면의 대략적인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 위에 있을 때가 중근인 경우, 여기가
복소 고유값을 갖는 경우, 여기에 실수 고유값을 갖는 경우로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조금 가볍게 Trace Determinant Plane 위상평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까지로 하면 이제 이런 열린 미분방 정식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개 미분방 정식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